조병과 신세계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유튜브 또 이제 실시간 라이브를 유튜브 채널도 같이 올려놨는데요. 유튜브 채널 조병과 신세계로에서도 지금 라이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카리스마 변호사님들이라고 하셨는데, 제 옆에 오늘 라방 같이 하는 변호사는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김미루 변호사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김미루 변호사는 라이브 저희 인스타에서 라방한 지 몇 차례, 지금 한 4-5차례? 네, 됐기 때문에 뭐 전혀 떨지 않고, 네, 전혀 떨지 않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요 라이브는 이제 조병과 신세계로 유튜브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입니다. 이거 라이브 준비하면서 조금 파먹긴 했는데, 오늘 이제 준비한, 이제 케이크는, 여기 위에 크게 보이는 거, 가까이 크게 보이는 거는 녹차 앙 버터. 네, 그리고, 데니쉬 앙 버터인가? 네. 이거는 제가 먹는 거는 그냥 데니쉬 앙버터 그런 제목의 이제 빵인데 어때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속에 크림이 가득 들어 있는데 네, 준비하면서 막 파먹게 되는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화랑 싱크로율이 200%, 오잉 버터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리고 스토리에, 저희 인스타 스토리에 질문을 한번 보면은, 속아서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녀 소송까지 당하다니 저를 속인 남자한테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속아서 모르고 이제 당하신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만나다가 보니까 상간녀 소송까지 당한 상황이에요. 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속이고 만난 남자한테 소송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손해배상 상간 소송을 당하셔서 그것이 판결이 확정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남자분한테는 구상권 청구라고 나 혼자 책임을 지지 않고 같이 부담한다 이런 뜻에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 근데 만약에 정말 이분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만났고 그 뒤에 관계를 끊었다면 사실 상간 손해배상 청구 진행하더라도 인정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부남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만났고 그 다음에 안 다음에는 관계를 끊으셨다고 하면 상간 소송에서 이거를 방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혼인빙자 간음죄는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위헌 판결 나가지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상간 소송부터 승소하시는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속이는 남자들이 많나봐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좀 그런 남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시긴 하고, 그렇죠? 결혼한 지 20년 되었는데 2년 전에 남편이 상속받은 게 있는데 재산분할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2년 전이라는 것은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산분할 대상에는 이제 포함이 될 거 같죠? 2년 정도 기간이면은 요새는 또 이제 포함을 시켜주는 게 좀 판례의 추세라서요. 미혼인데 올라오는 만화들 정말 다 실화인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실화죠. 오히려 굉장히 김미루 변호사가 보기엔 너무 순화시킨 것 같아요. 너무 순화시키고 아름다운 스토리로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긴 한데 현실은 매운맛.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혼 전에 갖고 있던 본인 소유 아파트는 이혼 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나요? 아파트 가격은 올랐고 해당 아파트 관리에 배우자가 기여한 거는 1도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계속 전세 주고 있는 상태고요. 이분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죠? 결혼 기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결혼 기간이.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리한 게 1도 없다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경제적인 기여를, 그러니까 돈을 벌어왔으면 돈을 벌어오지 않았어도 전업주부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여한 게 없으니까 분할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세요. 네, 결혼은 신중하게 라고 이제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렇죠. 신중하게. 네, 모든 선택은 책임이 따르지만 않을 때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죠. 단호할 필요 있죠. 네. 그래서 단호하게 이제 잘 깔끔하게 이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못 하시는 거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요. 남편이 주식하면서 제일금융권부터 이제 손을 댔어요. 억대 빚인데 세상에. 저는 이혼하고 양육도 해야 해서 이 집만 가지고 오고 싶다. 네, 그런 빚은 남편이 갚아라.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빚 자체가 온전히 다 배제되느냐 그거는 그쵸.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빚을 졌다고 단순히 그 빚은 상대방이 다 온전히 책임을 지고 나는 있는 재산, 적극 재산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남편이 그냥 사채빚까지 얻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다면 그건 너무 이제 무리하게 공동생활 그 관계가 아닌 더 이상의 채무를 지었다고 하면 그거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부남들이 속이거나 대놓고 질척거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부남들이 질척거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네, 단호하게 뭐라고? 거절. 왜 이러시냐고. 네. 스토킹 범죄로서 고소하겠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겠다고. 네, 그렇죠. 단호하게 하셔야죠. 유부남이 그럴 때는 나쁜 거예요. 그건 정말. 네. 결혼 10년 넘었고요. 아이는 없는데 재산 분할 궁금합니다. 사유에 따라 달라지나요? 라고 하셨어요. 뭐 이혼 사유예요? 이혼 사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위자료 부분인 그쵸. 것 같고요. 재산 분할은 그 재산 분할 형성 경위라든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몇 대 몇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하고는 상관없고요. 변호사님이 보셨던 가장 훈훈한 이혼이 있나요? 가장 이상적인 이혼. 거의 거의 드문데요. 저는 그래도 유일하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정을 잡고 조정기일 날 와서 아무런 언성 높임도 없이 그냥 이대로 하겠다라고 하고 두 분이서 나와서 보통 각자 찢어져서 가시게 되는데 그날은 갑자기 남자분께서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두 분이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총총총총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너무 시사적이시네. 가정법원에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구나. 나도 전에 제 조정하기 전에는 엄청 막 두려워하셨는데 조정 딱 끝나고 나서는 갈비나 같이 뜯으러 가자. 그 가정법원 앞에 갈비집이 있거든요. 거기 갈비를 같이 뜯으러 가시는 그런 사건은 있죠. 이제 그런 거가 변호사 뇌리에 이제 각인될 만큼 그런 거는 쉽지는 않죠. 결혼 기간 6년이고 아이 하나 5살입니다. 맞벌이이고요.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배우자가 기여한 거 없습니다. 모든 관리는 남자가 직장 다니면서 했고요. 혼인 기간 6년, 아이 1명, 맞벌이. 아파트는 결혼 전부터 있었던 아파트. 기여한 거 없지만 분할이 될까요?
분할이 됩니다. 네, 분할이 됩니다. 많은 사례에서 네. 이 정도 그 사실관계에 따르면 네. 분할 대상에 대부분 포함입니다. 네, 가슴 아픈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분할이 이제 됩니다. 네, 법원의 조정조서 의미나 제한은 뭘까요? 법원의 조정조서 의미나 제한? 조정조서 아마 조정기일날 그 조정조서로 이제 결정 난 것을 의미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네,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네, 제한을 궁금해하시는데 제한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판결이 나면 1심, 2심, 3심 이렇게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데 네, 조정조서 같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해서 상고나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제한, 제한을 의미하시지 그렇네요. 않았나 그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남편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시 접근금지 처분은 소송 이후에도 계속 연장이 가능한지요? 이제 네. 저희가 사전 처분으로 하는 게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하는 사전 처분 신청은 소송이 끝나면 이제 그 종료가 되는 효력이 종료가 되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고 따로 이제 별도의 절차를 거치시면 그거는 이제 6개월 계속 연장해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피해자 보호 명령은 좀 요건이 까다롭기는 합니다. 맞습니다.